예,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이제 법령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상법 보험편이거든요. 보험편은 법률 그 조문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뭐 농작물 재보험법까지도 포함해도 공부량이 많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법학 개론이라든가 민법 총칙, 뭐 행정법이 됐든 하다 보는 것 같아요. 뭐 법대 나오신 분들은 좀 편하시겠지만은 법대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률 공부가 좀 낯설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1차 시험을 또 통과해버리는 1차 시험은 합격률이 높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좀 합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교재를 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뭘 암기하고 외우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해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PC라든가 모바일은 좀 글자가 작으니까 PC를 켜놓고 아니면 노트북을 켜놓고 법제처 종합법률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표편 한 600 몇 조부터 시작됩니다. 한 중간쯤에 있어요. 상법 보험편, 보험편 쪽에서 법률 조문을 이렇게 펴놓고 그건데 다 출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드래그해서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면 좋겠는데 그게 좀 귀찮으면은 뭐 하루 내내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직장 갔다가 저녁밥 먹고 이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법제처 법령을 펴놓게 됩니다. 물론 교재를 옆에 하나 펴놓고 법령 조문을 펴놓고 나서 법령 조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 아직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뭐 읽으면서 외워지기도 하겠죠. 또 외워야 될 부분들 숫자라든가 또 뭐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특별한 그 특약이 있는 한 없는 한 뭐 이런 것들이 법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법 공부했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단어 문장 있잖아요. 문장을 꼬박꼬박 씹어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는 그것을 하는데 교재를 꼼꼼하게 읽기에는 좀 이건 이제 이해를 위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교재를 꼼꼼하게 읽기는 좀 그럴 거예요. 뭐 시간이 남으면 교재를 한 두세 번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은 법률 조문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을 한 3개월 잡는다든가 4개월을 잡는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법률 조문을 보험편 처음부터까지 한 100 몇 조 되니까 그걸 갖다 쭉 읽어가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읽으면 될 거예요.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문장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그 부분에서는 이건 이런 논리로 돼 있구나.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런 이해 중심의 강의가 될 거고 강의가 되면서 법률 조문은 다 그 섭렵이 돼요. 조문 얘기 안 하고 그 강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강의 중에도 법률 조문을 언급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 법제처 종합법률센터에서 보험편 법률 조문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읽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해가면은 뭐 무난히 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법령 쪽에 손해평가사 강의를 좀 하다 보면은 적어도 제 강의 듣고 제가 가르쳤던 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떨어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집중력 없이 대충 하게 되면은 시험 합격하기 힘들어요. 법령은 진짜 다르거든요.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고 옳은 걸 고르시 하게 되면은 함정을 단어에서 파버립니다. 예? 말을 살짝 바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물론 숫자를 살짝 바꾸기도 하죠. 자, 보험의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다 가입해 봤을 거고 어디 취직하다 보면은 책임보험 같은 것들 다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깝습니다만은 보험의 개념을 정의상으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보험이라는 건 일단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요. 앞으로 장래에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 가지고 보험을 처리를 하진 않으니까 장래에 앞으로 발생할 사고인데 그 사고가
사고가 100% 발생하는 게 아니죠.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게 사고가 있죠. 보험 사고가 우발적이에요. 우발적.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보험 사고를 대비를 하죠. 대비해서 무엇을 하느냐? 굉장히 많은 다수의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 단체를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험 단체를 만들고 자동차 보험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큰 체육관에서 만나가지고 뭐 발견대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일단 보험회사라고 하는 중간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보험자죠. 보험회사는 보험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보험계약자라 그러는데 보험자인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보험료라고 하는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단체가 소위 말해서 금액이죠. 돈이죠. 돈이라고 쓸게요. 돈을 다 각출을 해. 각출. 옛날 갯돈 모으듯이 각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출을 해놓으면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중에 한 명, 이 많은 보험단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각출된 돈에서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죠. 자, 전체적인 보험 성격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보험이란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합니다. 이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죠.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보험료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고 그리고 공통의 국민재산, 공통의 준비재산을 만들어 이렇게 객출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습니다. 형성하고 만약에 단체 구성원 중에서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보험급여, 이게 보험금액이라 그러죠. 보험급여를 받아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면은 내가 독박을 써가서 모든 사고 처리를 내 개인적 재산으로부터 객출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다수의 보험단체에 모아져 있는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급여를 받는다 그랬죠. 급여를 받는 게 이건 이제 보험금을 받는 거죠. 현금 지급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물론 물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현금 지급이에요. 현금 지급을 받아서 경제적 불안에서 내가 사고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내 재산 가지고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가 자동차 사고 얘기예요. 뭐 일반 재산 사고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나버린다. 화재 보면 안 들게 불 나게 되면 내가 독박을 써서 다 허물고 세습을 지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험 안 들었다면 내가 다 치료비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한다.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보험 단체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을 하죠.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지급 받아서 이런 거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구제하는 거죠. 손해 구제, 손해를 구제한다. 예.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내가 부도가 나고 망해버릴 일이 없게 되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 상법에서도 638조에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게 대가 관계예요. 예? 보험료하고 보험 금액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그러면 회사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이게 이제 유상계약이죠. 왜 보험료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대가성이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쌍방 의무를 지게 되는 이게 쌍무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이건 이제 인보험이죠. 생명 신체는 인보험이고 재산은 손해보험이에요. 뭐 손해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그건 재산이죠. 생명이나 신체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보험금 또는 보험금 돈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현물 지급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있죠. 보험 계약이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보험료하고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의 가는 과정에서는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그리고 보험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일치가 되면 뭐 보험이 성립했다 그럽니다. 청약을 했고, 보험계약자가 나 보험 들게요. 자동차 보험 들게요. 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 너 사고 뭐 많이 안 내고 어째서 보험료율은 얼마 해갖고 얼마를 내? 그러면 내가 사고 나면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대가성, 승낙을 해주죠. 여기 청약과 승낙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성립을 했다 그래요. 계약은 성립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했을 뿐이지 서로 주고받은 것은 아직은 없어요. 지금 2단계 성립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립한 후에는 보험료가 지급돼야 됩니다. 보험료 지급이 완성이 돼야지 이걸 갖다 제1회 보험료면 1회 보험료. 그래서 일시불이면 일시불. 보험료가 지급됨으로써 이걸 갖다 우리는 뭘 한다? 보험이 체결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체결됐다. 이건 성립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체결됐다 그럽니다. 성립 후에 체결이 되는 거죠. 이 개념도 아셔야 돼요.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립하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나 그랬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청약과 승낙이 오고 갔을 뿐이지 아직 보험의 효과가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서로 쌍무 계약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최소한 제1회 보험료 또는 일시불 보험료, 보험료가 지급됨으로써 보험계약은 체결되게 됩니다. 물론 약속을 통해서 체결은 됐으나 보험료 지급을 늦출 수는 있어요. 또는 보험이 체결된 날짜로부터 그 이전에 과거에까지도 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해요. 이걸 갖다 소급보험이라 그래.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인데 과거에 그게 이건 약속이죠. 특약이죠. 지금 내가 옛날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뭐 적과를 했고 착과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날짜를 좀 소급시켜 가지고 혹여라도 과거에 있었던 뭐 한 달 전, 2달 전 또는 1년 전 사고들을 책임지는 것도 약속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민법상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그 약관을 받잖아요. 보험 증권을 받게 됩니다. 보험 약관을 받게 돼요. 그걸 보통 보험 약관이라고 그래요. 보통 보험 약관 말고 특별한 약속을 한 걸 특별 보험 약관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통 보험 약관, 이게 부동문자로 되어 있어요. 부동문자는 인쇄되어 있는 책자란 얘기죠. 인쇄되어 있는 책자를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자한테 제시를 하면, 그래, 내가 읽어보고 설명받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지를 하고, 그래, 나는 그대로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보험 계약이 거기서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보험 계약을 하기로 하지라고 약속을 하겠죠. 이때 부동문자로 제시됐던 인쇄된 책자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냐? 우선되는 게 개별 약정이에요. 특약이란 거죠, 특약. 자,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되 나하고는 좀 특별하게 하자. 그래서 그 보험 약관에 들어있는 일정 부분을 나한테 적용되는 것으로는 다르게 만들어 버린 것들이 개별 약정이라고 그러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험의 목적의 의미를 또 한번 이해해 봅니다.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이 들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보험이 들어서 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보험 계약자 돈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시험 문제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조문에서 나오기보다는 조문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보험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대상에 되는 위험의 성질이죠. 보험의 위험입니다. 위험. 우리가 위험, 리스크라 그러죠.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자, 보험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죠.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고 부주의했던 또는 관리를 잘못했던 나중에 뭔가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뒤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위험이 현실화된 것들이 사고죠.
그래서 위험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있을 때 보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대물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예? 이게 이제 동질적이에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위험이죠. 그래서 동질적 위험이 존재를 해야 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획적 사고라든가 거의 뭐 중대한 과실은 이제 보상해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고의에 의한 것들은 보상을 안 하죠. 우발적 사고여야 돼요. 우연한 사고. 그리고 우리가 보험 요율을 측정한다든가 보험회사에서 할 때는 통계적 수치를 가져갑니다. 대수의 법칙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라는 표현이 통계적 수치로 되어 있는 위험 발생 확률을 얘기합니다. 위험 발생 확률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돼. 측정 가능하지 않는 위험은 보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측정하지 않은 것은 측정이 가능, 확률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망보험을 인보험에서 사망보험을 갖다 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남성 또는 대한민국 여성의 사망 연령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건 대수법칙에서 수많은 자료를 누적시키고 통계화시켜 보니까 대략 대한민국 남자는 몇 세에 죽고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몇 세에 죽더라. 요즘은 남자들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성들의 그 평균 사망 연령이 80대 중반까지 올라가 버렸죠. 남성들은 아직 80대까지 안 올라간 것 같아요. 70대 후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험 가입 연령도 뭐 평생 종신보험이 해가지고 100세 보험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위험의 종류죠.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 있어야 된다. 우연한 사고 발생이 가능해야 된다. 계획적 사고, 고의적 사고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이 된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감당할 만한 손실이어야 돼요. 물론 감당하지 못할 손실을 갖다가 인수를 할 때는 재보험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우리 선박이라든가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보험, 보험사가 1차 보험을 원수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험사, 국제적인 보험사죠. 이런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재보험사가 있어요. 자,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 보험의 종류. 보험 종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물건에 대한 그 보험이 가능하고 사람에 대한 보험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건 또는 재화에 대한 대표적인 게 손해보험이죠. 그리고 생명, 신체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이 생명신체 장애보험도 있습니다만 장애보험은 그래도 손해보험을 많이 따라가요. 장애보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장애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 과실이 있어도 보상을 해요. 근데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을 안 하죠. 하여튼 생명신체는 인보험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정액보험 우리가 사망하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들은 정액보험이죠. 근데 대표적인 우리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죠. 실손보험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대준다는 얘기. 치료비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죠. 나오는 만큼 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부정액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손해보험들은 다 부정액보험이에요. 뭐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 여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법전에 보시게 되면 상법 법전에 보게 되면은 손해보험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대표적으로 보험 것은 운송이나 해상보험은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운송 해상 우리가 손해평가사에서 운송 해상까지 취급을 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자동차 보험도 취급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화재보험하고 책임보험은 그리고 또 재보험 이쪽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화재보험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보험 목적물 가축보험에서 축사 이런 것들이 그 화재로 소실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파트의 가축보험에서 화재 시에도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꼭 우리가 배워두셔야 돼요. 보험법의 이념은 간단한 거니까 요 이념은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행성이란 뭐예요? 도박이죠, 도박. 도덕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도덕적 위험.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 과다한 보험료를 탈려고 하든가 아니면 고의 보험 유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위험을 전제를 하고 그게 우연성이 있다 보니까 도박도 우연성이잖아요. 그래서 사행계약이고 투기, 도박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고의적 사고 유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기적 보험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험은 동질적 위험에 처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금을 가출하기 때문에 단체성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보험은 통계적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의 목적으로 해서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보험료는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들이 다 통계적 수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술성이에요. 기술성. 보험은 단체성도 있고 기술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행성도 존재를 하고 그 외에도 단체, 기술성도 존재를 하고 타이틀만 합시다. 그 다음에 단체 기술성, 이 기술성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란 거예요. 대수의 법칙을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찰 대상자의 수를 점점 늘려가면 갈수록 어떤 리미트, 어떤 극한점이 존재하게 돼요. 점점 어느 점수에 어느 포인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말을 고유 요인은 중화되고 그 집단에 내재된 본질적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우리가 사람마다 죽는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나이도 다 틀리고. 그런데 통계적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누적시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본질적 가치, 본질적 숫자가 나타나요. 대한민국 남자는 대략 몇 세에 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가 이제 큰 대자예요. 수많은 숫자를 누적시키다 보니까 어떤 통계적 일치된 지점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칙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험료 계산의 원리로서 대수의 법칙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공사회성도 있네요. 공공성, 사회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보험은 다수의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우발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단체성과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누군가 도덕적 위험에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다 보면은 다른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니 나는 사고를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쳤는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공공성이죠. 그래서 공동재산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이 존재하고 같은 의미에서 사회성, 집단으로 존재하다 보면은 공공성이나 사회성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 보험료라고 하는 기금이 공동재산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 사회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다는 건 국가의 통제, 감독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험회사한테도 마찬가지고 보험계약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아무나 설립할 수가 없죠. 보험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약관에 대한 행정상의 약관 자체도 부동약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한테 불이익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누구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든지 보험계약자들한테 불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독, 특약에 의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의 이제 특징이 보면 상대적 강행성이라는 게 나와요. 상대적 강행성. 왜냐하면은 보험회사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약자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보험계약자들은 잘 몰라요. 보험회사는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보험 법전 중에서 보험 그 법률 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한테 불이익하게 보험 약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석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해석의 과정이 모든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나 유리 해석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한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보험 회사한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약자인 보험 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663조. 자,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는 특약이면 보험 약관 외에 개별적인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개별적인 약속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개념은 인보험에서 나타납니다. 피보험자 개념은 손해보험에서 나타나요. 보험수익자란 말을 손해보험에서는 쓰지는 않아요. 같은 그 수익, 피보험자도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도 이익을 받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용어를 적용할 때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적용하는 말이고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인보험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재보험 및 그러나 이유는 별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재보험은 우리가 다룹니다만은 해상보험, 기타 이하 유사보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 원칙인데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말란 얘기죠. 이것은 보험자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돼버려요. 그럼 보험 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게 해석은 인정이 되나? 보험회사한테는 유리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갖다 편면적 한쪽 방향에만 강행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저 밑에 가시게 되면은 강행 규정의 예를 내가 그 교재에다 써드렸거든요.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해야 됩니다. 약관 내용을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교부 설명에 교설 3년이에요. 교설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누가 취소를 하느냐? 보험계약자가 취소를 합니다. 취소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보험계약자한테만 있는 거죠.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던 보험자 측의 잘못을 책임을 묻는 과정은 보험계약자한테만 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행적,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보험에서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보험계약자는 약자고 지식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자한테는 불리하게, 보험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들이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잖아요. 보험약관 작성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보험약관을 작성한 자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작성해놓고 나한테 그 계약자한테 들이미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약속이 있는데 너 사인할래 말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약관 자체를 보험계약의 내용을 작성했던 자는 보험회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사인할까 말까. 물론 특약으로 개별 약정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 내용이 뭔가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다. 해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심스러워요.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한번 보험의 성격을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의 성격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죠. 보험이 뭐냐? 예를 들어서 6회 기출문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험계약의 포괄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OX 문제를 풀 때 옳냐 틀리냐.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우리 시험 문제를 받아들게 되면은 25문제 중에서 거의 옳지 않은 건 문제가 한 80% 나오죠. 그리고 옳은 것이 한 20% 나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험의 성격인데 보험은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대표적인 요식행위 중에 유언서 작성 같은 게 있죠. 유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면 작성을 하고 주소 유언을 하는 자죠. 유언을 하는 자가 자기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필 서명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해야 돼. 공증까지. 공증 안 하면 그것이 유언이 맞냐 안 맞냐 또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언서는 서식이 필요해요. 근데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서 쓰죠. 그 계약서 안 써도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아까 말했죠. 청약과 승낙이 있고 청약 승낙에서 한쪽은 내가 집을 산다는 얘기죠. 집을 사게 되면 집값 줘야 되잖아요. 돈을 지급하고 또 한쪽은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돈을 주고 하나는 물건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쌍방이 이행을 했을 때, 이행의 결과는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만은 이행을 했을 때 우리는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보험 계약은 요식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 약관을 받고 우리가 서명도 하고 그래요. 하긴 하는데 그것이 없어도 보험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손해 방지 의무라든가 각종 의무들이 있어요. 보험자 측에서 보험약관에 교부 설명 의무가 있다든가 또는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손해 방지 의무 이런 의무들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 규정을 두고 있고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납부 통지 기간 보험자가 보험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보냈습니다. 근데 납부 통지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험료를 입금을 해줬어. 입금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심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보험 심사를 한 뒤에 돈을 보내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거죠. 보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돈을 쏴버렸어. 입금을 시켜준 거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납부, 승낙도 아니고 거부도 아닌, 납부는 승낙과 거부를 얘기해요. 납부 통지를 안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중에 법전에 나오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보험회사가 의무가 있어. 납부 통지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법률 조문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보험계약은 제가 유상계약이고 돈이 필요하다 했죠. 유상계약이고 양자간에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보험료 지급 의무도 있고 각종 의무가 발생한다면은 보험회사 쪽에도 의무가 있죠.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고 우리 교재는 이제 옆에 다 이렇게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험법의 법원인데 법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원은 우리나라의 법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법원 법 이걸 갖다 법의 존재 형식이라 그래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합니다. 법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그럼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존재를 해요? 제일 상위법으로 헌법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국회 통과된 법률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시행령이 있고 장관의 시행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이 있어요. 이런 게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존재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에서 대표적인 법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상법이죠. 뭐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험법의 법원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헌법까지 따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법이 있죠. 보험법의 존재에서 상법이 있고 상법의 보험편이죠. 보험편이 하나 있고 요것을 이겨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버린 게 뭐냐면은 약관입니다. 상법보다도 약관이 우선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 약관을 가지고 개인적 의사의 결정 과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계약 조항, 이게 부동문서로 돼 있고 책으로 돼 있잖아요. 자, 보통 보험 약관이 구속력이란 말을 썼죠. 구속력이란 말은 보통 보험 약관이 약관 조항이 우리 자동차 보험도 약관 나오고 생명보험도 약관이 다 나오잖아요. 손해보험도 약관이 나오는데 그 약관 책으로 된 그 약관을 받아들게 되는데 그 약관이 왜 보험회사하고 계약자 개인을 구속하게 될까? 그 약관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그래요. 또는 나중에 보험회사 측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약관대로 가는 거야. 그 약관대로 간다고 하는 그 구속력이 약관대로 너도 따르고 나도 따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구속이죠. 따르겠다는 구속력이 왜 발생했느냐는 얘기죠. 법도 아니고 보통 보험 약관인데 왜 거기서 구속력이 발생했을까? 여기서 이제 의사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그 약관을 약속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약관을 이렇게 갖다 놓고 판을 깔아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자, 약관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교부하고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럼 사인하세요. 그럼 이거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 합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떤 합의였어요? 우리가 계약 체결 내용이죠. 계약의 내용이죠. 계약의 내용을 약관으로 하겠다는 합의예요. 약관 내용대로 가겠다는 합의가 있어진 거죠. 의사죠. 개인의 의사죠. 의사설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를 하죠. 왜 보통 보험 약관이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선지를 가지고 있을까? 규범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따라야 규범성이 있다는 것은 그 기준,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규범성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보통 보험 약관을 그 계약 내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계약자가 그 보험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에도 사인을 해버렸잖아요. 여기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대해서 약관 내용을 책자를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게 있어. 내가 계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다른 걸로 하자. 부기를 위해서 개별적 약정, 특약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문 약관이 소위 말해서 법적 성격, 또 규범성을 갖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합의에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약관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약관보다 더 높은 것이 이 약관보다 더 높은 것은 뭐가 있냐면은 개별적 약정입니다. 약정. 이걸 갖다 특약이라고 그러죠. 특약. 특약은 약관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법률 조문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문에서 먼저 상법 제638조에 나와 있는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조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조항들을 읽어보라고 제가 노트북이라든가 PC를 열어놓고 법제처 종합법률센터에 들어가셔서 그걸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주어라. 교부를 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어디까지가 중요한 내용이냐? 뭐 보험 기간이라든가 보험 금액이라든가 책임 개시 시간이라든가 보험자의 면책 사항이라든가 이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좀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 설명을 보죠. 중요한 내용의 기본적인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물어본 것들은 다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요.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서면으로 써가지고 OX, O에다 표시하셔 아니면 X에다 표시하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하는데 아니면 손해보험 계약을 하는데 당신의 그 직업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취미는 뭡니까? 오토바이 탑니까? 행글라드 탑니까? 해외여행은 가시나요?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보험회사 측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할지 말지 선택에 기록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중요한 내용도 공부할 게 나오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보험자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교설 3개월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교설 3개월 교설 3개월 자, 왜냐면은 교부 설명 의무를 얘기합니다. 우리 상법 보험편에서는 숫자가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숫자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을 하게 되면 보험 설계사도 와서 나한테 설명하게 될 거고 보험 회사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화가 오죠. 본 전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는 얘기에 대답을 해주세요. 다이렉트 보험 하면은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보험자도 물어보되고 보험 모집인, 보험 대리상, 보험 중개상들도 보험 약관에 교부 설명 의무자가 돼 있네요. 그래서
보험 모집인이 보험 설계사예요. 예. 교부 설명 대상에 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자동이체 하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고지서 보낼 테니까 일반 은행에 그냥 납부해 주실래요? 뭐 이런 것들. 보험 금액은 얼마를 내가 받냐. 이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보험 금액이죠. 돈을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보험 기간. 예. 자동차 보험 보통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기간. 보험 사고의 내용, 뭐 물피, 예? 인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동차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암보험, 이게 생명보험 같은 암보험을 간다. 암의 종류 10대 암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험 사고의 내용,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 사유, 또 보험 계약인 어떤 경우에 해지된다. 해지되는 사유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걸로 돼 있고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자, 설명 의무, 교부 설명 의무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설명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안 해줘 버린 거죠. 그럼 보험계약은 취소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아니다. 계약이 취소당할 염려가 있는 보험회사 측에서 그것은 설명 의무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입증을 해줄 책임이 생깁니다. 보험회사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 취소를 안 당하죠. 그러면 이 설명 의무를 계약자한테 잘 해줬을 때 계약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나는 그 보험 계약이 안 들었을 텐데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추정이란 말은 법률적 그 언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추정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추측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추정, 간주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자 일단 추정이란 말은 일단은 인정을 해. 근데 반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추정력이 깨졌다 그럽니다. 즉 추정력이 나중에 깨지는 과정에서는 반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주란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간주거든요. 근데 이 간주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바로 나타난다고 해서 간주가 깨지질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깨지게 되느냐?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뭐뭐 한 것으로 본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반대 증거를 들이내놓고 법원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간주가 깨지게 됩니다.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설명을 요하는 사항,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설명 필요. 설명을 요한다. 설명을 불요한다. 이건 시험 문제에 제가 강의 중에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뭘까? 가입자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어. 두 번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거래상에서는 이건 당연히 아는 부분이야. 보험 금액에 대해서 보험 금액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보험 금액을 안 알려주면 보험계약자 계약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과 그리고 법에 나와 있어요. 법령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재밌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법령 가르쳐줘야지. 근데 법령이 정한 사항은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것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설명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교부 설명 의무는 교부의 교설 3개월짜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계약 체결 시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체결 시 설명 의무가 있어요. 성립시가 아니고 계약에 체결할 때 적어도 체결할 때까지는 교부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이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계약 취소가 된다고 했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교부 설명을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짜입니다. 자, 교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성립시부터예요. 성립시부터 쭉 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성립할 때부터 체결 시부터가 아니 이게 굉장히 이제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근데 보험계약의 교부 설명 의무 시기는
체결 당시 하라고 했는데 적어도 체결 당시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체결됐다는 얘기는 보험료까지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교부 설명 의무를 해줘야 되죠.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어떤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납부 의무는 있네요. 납부 의무는. 자, 약관 규제법과 관계에서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 계약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 내용에 조항 작용을 추인했다. 나중에 승인한 거죠. 그리고 승인했다 한 것은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좀 잘 보시고, 저희 교재에는 판례 내용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판례의 내용이 여러분들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는 판례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안 쳐요. 판례의 내용이. 근데 7급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손해사정사 같은데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판례가 잘 안 나오거든요. 판례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판례는 시험 강사님이 좀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고 했어라고 이해는 하시고 그래도 읽어는 두세요. 자, 설명을 잘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상, 중개상 이쪽에서 보험 약관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독박습니다. 이 간단해요. 보험 모집이 약관과 다른 설명을 해도, 왜냐하면 보험 모집해야 자기 수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약간의 보험 계약자를 꼬시려는 의미에서 약간의 거짓말 보태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원래는 보험회사가 책임이 안 진데 책임이 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독박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고지 의무 위반과의 관계가 있죠. 약관의 설명에 위반해 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고지 의무는 나중에 배울 텐데요. 보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험 사고 경력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그걸 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 행글라이더 탑니다. 행글라이더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은 보험료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때로는 너 행글라이더 타면 우리는 너하고 보험 계약을 안 맺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고지를 교부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약관 설명 의무를 안 해요. 약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서 계약자가 고지를 안 합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알린다는 얘기죠. 고지. 아니 계약이 체결되려면은 설명을 해줘서 이거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니까 계약자가 고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을 안 했어. 그러니까 고지도 안 해버린 거야. 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 계약자한테 있는 겁니다. 교부 설명은 누구한테 있다? 보험자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해줘서 고지를 안 한 것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고지 의무 위반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약관의 설명 의무를 먼저 위반했어. 그래서 나도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해 기출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고, 첫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잖아요.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거.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있는데 판례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제 교재에 판례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읽어보시고 판례에 따르라 해서 겁먹지는 마시고 그냥 법전대로 해도 돼요. 자, 기억번에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데 몰라 설명을 해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어떻게 돼요? 보험 약관에 정하는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이다.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거 설명할 필요 없죠.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거, 법령에 있는 거, 거래상 널리 알려진 거, 그리고 설명 의무 임의 이행 여부에서 보험계약 체결 여부가 그렇게 영향을 안 주는 것들 꼭 알아두세요. 뒤번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본인은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내가 이 대리인한테 뭔가를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본인이 되고 대리인은 대리인이 되는데 대리 일을 시킨 거죠.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대리인이 아는 것도 본인이 아는 거야. 계약자가 안 가고 충분히 알고 있어.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세 가지가 다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100% 나오는 문장이에요. 범준에 나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험계약의 관계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